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주린이 경린이 탈출하는 방법 아예 떠먹여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딱 한 달만 매일매일 하시면요, 경제방송이나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주식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훈련을 했고요. 정말 효과 좋은 방법이니까 딱 한 달만 꼭 반복해서 따라해보세요. 제가 2018년 처음에 주식방송 아나운서가 됐을 당시에요, 주식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경제방송은 따로 작가가 없어요. 그래서 대본이나 자료 준비를 다 아나운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주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방송이 잡히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출근해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경제방송을 쭉 봤습니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런 방송사들을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그냥 봤어요.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각 경제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노트에 쭉 적었어요. 다 적었더니 경제방송사마다 방송 루틴이 다 비슷한 거예요. 전문가들의 종목 상담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었는지를 브리핑을 해주고요. 또 개장 전에 어떤 종목을 체크하면 좋을지도 보고, 또 장이 시작되면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어떤지, 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또 시총상위 종목들은 어떤 상황인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수는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 오늘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는 뭔지, 또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공시라던가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더라고요. 경제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공부를 하면 우리도 경제방송 못지않게 하루 동안의 주식시장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장이 마감된 상태잖아요. 이제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HTS를 켜주세요.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0200 시장 종합을 검색해주세요. 이 창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루 동안의 증시의 성적표를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결과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예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8월 4일 금요일의 장 마감 상황인데요. 8월 4일에는 양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를 보니까요, 코스피에 속한 종목 중 543종목은 상승을 했고요. 333종목은 하락했고 50개가 넘는 종목은 보합권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872종목은 상승했고요. 640종목은 하락했고요. 70개가 넘는 종목은 보합권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요, 이날은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양매도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지수는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됐겠죠. 자, 이때 우리가 하루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차트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0602를 검색하면 업종 종합 차트라고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1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3분봉으로 보면 8월 4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날은요, 그냥 되게 증시가 무난무난하게 흘러갔어요. 9시에 2606선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무난하게 3시 반까지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장 마감에는 260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정말 하루 내내 변동성 없이 무난하게 흘러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특정 시간대에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7월 26일 잊을 수가 없죠.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오전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지수가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2차전지 쪽에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훅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뭐 예를 들면 장중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다라는 발표가 났거나 또 미국에서 어떤 악재가 발생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니까요.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때는 왜 갑자기 올랐지? 또는 이때는 왜 갑자기 떨어졌지를 살펴보고 그 시간대의 뉴스를 찾아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너무 쉽죠? 그럼 우리는 경제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하는 장마감 멘트를 굳이 경제방송을 안 봐도 나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오로지 이 화면만 보고 할 겁니다. 자, 해볼게요. 네, 8월 4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약 540개 종목에서 상승이 있었고요. 333종목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872종목에서 상승이 있었고요. 641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전, 오후 모두 무난히 흘러갔던 하루였는데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개인만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에서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쉽죠?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0200창 아래를 보시면요. 증시 주변이라고 해가지고 예탁금이랑 미수금이랑 신용잔고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아니면 소외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시장이 지금 활기차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하루 동안의 자금인데요. 0202를 검색하시면 증시 주변 자금 추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거는 일자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 보시는 예탁금은요,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자금,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사기 위해 넣어둔 돈을 의미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말 그대로 신용을 써서 주식을 한 거래 잔고를 말합니다. 자, 스크롤을 좀 내려서 올해 1월로 가보면요, 올해 1월에는 48조, 44조 원대의 예탁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57조, 55조 원까지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자,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예탁금이 늘어났고요. 이 말은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어야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신용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갑자기 신용잔고가 훅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신용을 못 갚아서 반대매매가 일어난 겁니다. 반대매매는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이 많이 껴있는 종목은 반대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신용잔고와 관련한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예탁금과 신용잔고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돈이 은행으로 가고 있는지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지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의 예탁금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게 과열이 되는 순간 시장에 거품이 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수급도 꾸준히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급의 추세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0784를 검색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일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요, 우리가 당일에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세를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일자별로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7월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요. 개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파란불을 보이면서 매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누적도 볼 수가 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역시나 누적 순매수가 개인이 더 많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투자자가 매수세로 전환이 돼서 꾸준히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로는요. 이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를 볼 거예요. 0795를 검색하면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는 네이버입니다. 이런 방송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는 각 투자자들이 매수나 매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가격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확인을 했다면요. 지금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목에 특히 더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특히 더 많이 매도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8월 4일에는 개인이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샀고요. 또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팔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개인들은 테마주나 급등주를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을 개인이 산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날 개인의 순매수를 보면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네이버,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종목 상위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 카카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판 물량을 개인이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이랑 외국인 기관이 반대로 가는 흐름들이 자주 포착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외국인 기관은 개인보다는 자금력이라던가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두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종목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둘 다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근데 왜 외국인이 삼전은 매도를 하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사도 찾아보고 실적도 찾아보고 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다 2차전지 업종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2차전지 섹터를 많이 팔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2차전지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지금은 2차전지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지금쯤이면 내가 입절을 해봐도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을 하면서 단순히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했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수했다. 이렇게만 1차원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잘 분석을 해보세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업종이고 어떤 테마고 어떤 섹터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럼 5번째로는 0210을 검색하면 이렇게 시장 지도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 중에서 어떤 섹터가 힘이 강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별로 상승 하락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오른 거고요. 파란색이 하락한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8월 4일에는 전기전자 쪽이 굉장히 시퍼렇잖아요. 자, 여기도 지금 전기전자가 0.76% 하락했다라고 나오네요. 앞서서 우리 외국인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우, LG전자, 삼성 SDI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좀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 쪽이나 보험 쪽이나 섬유의복 쪽, 이쪽은 빨간색이니까 이 섹터는 이날 좀 강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종목은 어떤 업종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지도를 클릭해 보면서 이 업종에는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속해 있구나.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는 눈에 익어서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일반 전기전자 쪽이 좀 약했고요. 반대로 IT나 소프트웨어, 오락문화 쪽이 좀 강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으니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 지도를 통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 약했던 업종을 대략적으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강했다면 당연히 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약했다면 그 역시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2탄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시장 종합을 보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또 차트를 분봉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땠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이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예탁금이나 신용잔고를 통해서 지금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하겠구나 또는 하락하겠구나 또는 거품이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수급을 일자별로 확인을 하면서 추세를 보는 건데요. 개인 외국인 기관이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더 많이 했는지 매도를 더 많이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어서 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고 팔았는지 투자자별 매매 종목들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지도를 통해서 업종별로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이 5가지를 일단 한 달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 훈련이 잘 되면요. 경제방송을 굳이 안 봐도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을 나 스스로도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업종과 종목별로 주식시장의 이슈를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2탄 나오기 전까지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요. 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